누구 작품이야? 이태준이죠. 이태준 혹시 아는 거? 어? 그런 거 말고 작품. 작품 뭐 있어? 뭐 작품 하나도 안 알려줬어? 어. 이태준은 소설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있어? 돌다리요. 그다음 또 뭐 있어? 더 유명한 독덕방. 이 사람 몇 년대야? 주로 문학에서 활동했던 게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면 언제야? 일제강점기죠.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달밤. 달밤이니까 뭐겠어? 당연히 시간적 배경이겠죠. 그죠? 그런데 달밤이 그냥 달밤으로 끝나느냐가 문제죠. 그죠? 여기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앞에 여백에다가 하나만 쓰세요. 자, 이 편은 1학년, 2학년이든 다 아셔야 됩니다. 자, 문학이라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속에 뭐가 있냐면 화자가 있습니다. 화자. 그 다음에 듣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야? 청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작품, 이거 작품 아니야, 밖이야? 이거 아니야, 지금. 작품 안. 그럼 작품 밖도 있겠죠? 작품 밖에 누가 있느냐? 바로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시대가 있습니다. 시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독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알파벳 A를 놓고 여기다가 B, 여기다가 C, 여기다가 D. 아시겠죠? 자, 이때 스몰 a는 작품 안에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내재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내재적 관점. 얘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요소예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내재적 관점은 말 그대로 작품 안에 있는 얘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걸 절대론적 관점 이렇게 말해요. 절대론. 그럼 내재과하고 절대론이 뭡니까? 그러면 쉬운 말로 하면 작품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뭐가 있어? 줄거리 또는 인물 또는 구성 방식 또는 뭐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언급하는 거 이게 바로 절대론이라고 해요. 일단은 얘는 이따가 자, 그 다음에 B, C, D 이 B, C, D를 묶어서 뭐라 그러냐 바깥에 있다고 해서 외재적 관점이라고 말을 해요. 외재적 관점. 자, 그 중에서 B는 뭐라고 그러냐 작가는요 자신의 생각을 작품에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표현론이라고 그래요. 표현론. 오케이?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표현론적 관점이 뭡니까? 그러면 작가의 의도라든가 아니면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뭐예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보통 뭐라 그래?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런 걸 드러내고 싶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얘는 이따가 자, C는 뭐라고 그러냐? 표현론이 아니라 뭐예요? 시대죠. 시대는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반영론 이렇게 말해요. 물론 어떤 데서는 모방론이라고 말하는데 뭐 용어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 반영론적 관점이란 말을 써요. 반영론은 뭡니까? 라고 말하면 당시 시대상을 작품에 투영하는 겁니다. 투영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반영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 뭐냐? 독자가 작품을 읽고 난 다음에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효용론 이렇게 말해요. 효용론. 자, 얘는 쉽게 말하면 독자, 그죠? 독자의 뭐예요? 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 들어가요. 감상. 자, 쉬었습니까? 어.
자, 대표적인 작품 자, 예를 들면 춘향전을 합시다. 말해봐. 불러줄게. A는 내재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그 다음에 작품 안에 드러나 있는 표현 방식, 줄거리, 인물, 구성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예를 들면 춘향전, 고전이니까 설마 춘향전의 줄거리는 대충 좀 알죠? 자, 춘향전으로 얘기해봐. 자, 예를 들면 자,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수청 요구하는 장면을 볼 때 당시 관리는 관아에 딸린 기생에게 수청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었나 봐. 무슨 논이요? 반영론이죠. 왜? 당시 사회상을 언급한 거니까. 이해가시? 자, 이몽룡이 한양에서 과거급제한 후 암행어사로 전라도 지방에 내려오는 상황은 고전소설의 특성인 우연성을 드러내. 무슨 논이야? 무슨 논? 표현론이야? 절대론입니다. 오케이? 고전소설의 우연성. 작가는 춘향이가 변사또의 여러 고문에도 끝까지 지조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 당시 조선사회의 훌륭한 여성상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 표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이 작품 읽고 난 다음에 나도 같은 여자로서 춘향이의 지조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감탄해서 감명받았어. 그럼 뭐요? 효용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고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소설에서의 시점입니다. 시점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하고 조금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시점을 봤을 때는요,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돼? 나입니다, 나.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 나가 존재. 이때는 나라는 대상이 존재하면 몇 인칭이야? 1인칭이에요. 반면에 나가 존재하지 않으면 3인칭이죠. 당연히 여기서 나라는 인물이 주인공일 수도 있고요.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나가 뭐 하는 거야? 관찰자일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3인칭에서의 서술자는 누구야? 작가입니다. 작가가 관찰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작가가 모든 걸 알고 있어서 전지적 위치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중학교 때야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요. 고등학교에서는 잘 안 써요. 그럼 뭐라 그래? 자, 1인칭과 3인칭을 분류하는 방법 뭐야? 고등학교에서는. 여기 있는 나나 작가를 뭐라고 말해? 서술자. 그럼 1인칭은 뭐라 그래?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3인칭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가 똑같은 말인데 그냥 말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당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설을 자꾸 읽다 보면 큰 따옴표 있는 거 말고 큰 따옴표에 있는 나가 아니야. 큰 따옴표를 벗어난 나라는 캐릭터가 계속 나로 나와야 돼. 나는 이랬다. 나는 저랬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면 1인칭이지. 작품 안에 그 캐릭터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인물이 자기 중심으로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해. 자, 봐. 등장인물의 내면 읽어. 다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작품 안에 등장하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읽어. 그죠? 자꾸 이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나라는 캐릭터 작품 안에 있어 없어? 그럼 누가 서술자야? 그럼 내가 내 마음을 읽어. 나 등장인물이 아니야. 읽잖아.
아니야? 다시 1인칭 주인공처럼 뭐라고? 나라는 캐릭터가 작품 안에 등장하지. 서술자 누구야? 나지. 그럼 내가 서술하니까 내가 내 마음, 나 쟤 되게 싫어. 읽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해가?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어떻게 돼? 나라는 캐릭터가 작품 안에 있어, 없어? 있지. 왜 나 등장하니까. 자, 나 말고 주인공 있어, 없어? 있지. 서술자 누구야? 나지. 그럼 내가 지금 뭐를 해? 그 주인공을 계속 관찰하고 있지. 그럼 내가 그 사람 속마음 읽어, 못 읽어? 못 읽겠지.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갖다가 뭐해? 내 입장에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쓸 수도 있겠지. 이해가? 물론 그 와중에도 내 마음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 이해가? 그러니까 그건 어느 파트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보통 중심은 뭐 하는 거야? 그 인물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에서는 뭐해? 그 인물의 내면을 살필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그 과정에 약간 어떻게 보면 범주를 좀 나눠야 되는 거야. 3인칭 가봐. 3인칭은 뭐해? 작가가 서술자지. 작가는 작품 안에 등장해야 돼. 안 하지. 그럼 뭐해? 작품을 벗어나 있으니까 작품 밖에 있지. 그럼 작가 관찰자의 시점에서 본다면 뭐 하는 거야? 작가가 그 인물의 내면을 서술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관찰만 하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지금 내가 니네들 똑같이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 물론 내가 독심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해? 모르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좀 잘 듣고 있나? 아니면 뭐해? 안 듣고 있나? 뭐 이렇게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거겠지. 작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면 못 읽어.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해? 역시 똑같이 작가가 서술자고 작품 밖에 있고 전지가 뭔 뜻이야? 모두 전자에 알지자지. 그지?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뭐도 알고 있어. 등장인물에 대면 읽어 못 읽어? 읽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지금 이 달밤은 나 등장해야 해. 하죠. 자, 나 주인공이 아니야. 아니죠. 누가 주인공이야? 황수건이죠. 그럼 나 뭐 하는 사람이야? 관찰자겠죠. 얘가 그럼 이 작품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 작품 안에 서술자가 맞아. 작품 안에 서술자가 뭐해? 다른 대상의 말이나 행동을 뭐해? 관찰이라고 대놓고 말해도 되고 그냥 뭐해? 살펴보면서 뭐해? 주관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객관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 생김새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바보 같아 이러면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겠지. 하지만 이런 행동을 했어, 저런 행동을 했어. 만약 진짜 있는 그대로 행동한다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무슨 말 이해가? 하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말을 하면 뭐야? 작품 안의 서술자는 맞는 거고 다른 주인공, 다른 대상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건 맞는 거지. 아시겠죠? 이 표현을 아셔야 돼요. 자, 지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자, 제목 달밤은 이따가 끝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언급을 하고요. 일단은 자, 그냥 쭉쭉 나갈 거 아니고 내용 보고 난 다음에 뭐해? 그 다음에 파악할 겁니다. 쓰는 거 이따 쓸게요. 보세요.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누가? 내가 한 대여섯 됐을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한 대여세 되었을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거지, 그지?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가? 내가 드디어 내가 등장했지, 그지? 그럼 내가 뭐야?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지? 자,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서 새삼스럽게. 그럼 나 지금 누워 있는 거지, 그지? 어디서? 내 집에서. 어디 있어? 내 집 어디 있어? 성북동. 그지? 어렵지 않아? 항상 소설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읽어야 되고 그 장면 파트를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장면은 물론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라면 이 장면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어쨌든 성북동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신문 보다가 밀어벌치고 누워 있는 거지. 그 다음 봐.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라고 누가 말했겠어? 내가 말했겠지. 여기가 어디야? 성북동이지. 그지? 그잖아. 성북동이 지금 어디에 있지? 역시 촌이라서 그죠? 어디 있어? 서울에 있죠? 그죠? 그때 지금 이 사람 뭐라 그랬어? 시골이래잖아. 그럼 성북동이 서울이야, 시골이야? 지금은 서울이지. 이 당시에는 서울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지? 그것도 아셔야죠. 그건 이따가. 그 다음 하였대요.
뭐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쏴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거래. 봐봐. 밖이 컴컴한 걸 처음 봐. 그럼 무슨 말이야? 그냥 쓰는 건 이따 쓰고 일단 니네가 볼 줄 알아야지. 이걸 보자마자 아 이런 거구나 해야지. 바깥이 컴컴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가로등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네온사인이라든가 그죠? 건물에 뭐 여러 가지 사무실의 불빛이라든가 많아? 없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게 시골이라는 거에 하나의 뭐의 근거가 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거야. 얘가 자기 집에서 밖을 쓱 봤더니 뭐 하다는 거야? 밝아 어두워? 어둡다는 거야. 그 다음 거 봐. 시냇물 소리가 들려. 그지? 여기서도 좀 안 들리지? 근데 우리는 들린대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래. 그럼 이 세 가지 요소는 뭐 하는 거야? 시골을 의미하는 요소이긴 하지. 하지만 이 서술자가 뭐 하는 거야? 여기 시골인데 라고 느끼는데 영향을 끼치 안 끼쳐? 안 끼친다는 거야. 이해가심? 그 다음 거 봐. 황수건이라는 사람이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뭐야? 이유지. 무슨 이유야? 자기가 살고 있는 성북동이 여기 시골이구나 라는 걸 체감하게 만드는 요인이지. 이해가심? 다른 캐릭터가 등장했지. 누구야? 황수건이지. 그럼 지금 인물 2명 등장했어. 그 다음 봐. 그가 누구야? 황수건.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았어. 누가? 내가. 곧 못난이라는 것을 드러났다. 누가? 황수건이. 어쩌라고? 못난이라고. 라고 누가 말했어? 내가. 대사 처리했어? 서술 처리했어? 서술하고 있지. 그럼 이게 계속 누구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거야? 내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서술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계속 누구 얘기하고 있어? 내 얘기하고 있어? 아니면 황수건 얘기하고 있어? 황수건 얘기하고 있지. 이해가? 그 다음 봐. 이 못난이는 성북동이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다 필요 없어. 더 나에게 똑같은 말이네. 성북동이 시골이라는 느낌을 풍겨주었다. 같은 말 2번이지. 맞잖아. 위에 문제가 똑같잖아. 결국 내가 말하는 건 뭐야? 산도 필요 없어. 들도 필요 없어. 지름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누구야? 황수건. 얘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동네는 시골이야. 이해가심? 같은 말 2번. 그 다음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그럼 서울에도 못난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거 봐. 대처가 뭘까? 그지? 이따가 보면 되고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해. 누가? 못난이들이. 어쩌라고? 행세를 해 못해? 어디에서? 대처에서. 그럼 이게 뭐야? 장소라는 거겠지. 그잖아. 앞에 찌르면 어디일 가능성이 높아? 서울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 다음 거 봐.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이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서울에도 못난이, 시골에도 못난이가 있는 건 공통점이지. 하지만 차이점은 뭐 하는 거야? 대놓고 돌아다니는 것은 어디야? 시골. 대놓고 돌아다니지 못하는 건 대처. 서울이겠지. 그 차이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야, 여기가 시골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황수건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뭐요? 말을 바꾸면 그것도 알아들어야지. 황수건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대놓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시? 대놓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지, 이 말은. 그리고 황수건이 못난이니까 못난이라고 말한 건 누구의 생각이야? 나. 그럼 나는 황수건을 뭐 하고 있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 뭐라고? 못난이라고. 평가한 단어잖아. 그 다음 때문이래.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띈대. 뭐가? 못난이가 시골에만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아니지. 분명히 말하자면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거 아니라 어디? 서울에도 있지? 다만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뭐야? 눈에 잘 띄기 때문이겠지. 맞잖아. 서울은 못난이가 있지만 잘 돌아다니 안 돌아다녀? 안 돌아다니까 눈에 잘 띄어 안 띄어? 안 띄지. 그 차이라는 거지. 있는 건 물론 이 사람이 다 세본 건 아니겠지만 똑같이 50대 50으로 있다고 치면
뭐해? 시골에서는 많이 뭐 한 40이 보이고 서울에서는 한 10이 보일까 말까라는 거지. 이해가심? 쉬운 말이야. 그 다음 봐. 이거 그냥 밑줄 긋고 쓰기만 하면 금방 지나가. 근데 남는 게 없어. 시험장에서는 말한 것처럼 이건 내신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대한 숙지가 돼야 돼. 어느 파트를 딱 줬을 때, 아, 이거 이런 파트, 지금 이런 상황이야. 누가 누가랑 등장했어. 서술자가 뭐 하고 있어? 언급하고 있어? 이게 눈에 보여야 돼. 그 다음 봐. 그리고 또 흔히 그가 누구야? 황수건.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누가 황수건이 눈을 가지고 있어. 그 눈은 뭐해?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워.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그죠? 그 다음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누가 손이 뭐야? 손님이야. 손님이 뭐해? 자기 동리가 뭐야? 동네야. 자기 동네에 처음 들어서는 손님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치를 돋아줘. 누가? 황수건이. 내가 예를 들면 뭐해? A라는 동네에 왔어. 와, 여긴 정말 시골이구나 라는 정취, 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건 뭐 때문이야? 황수건 때문이야. 왜? 못난이니까. 왜요? 못난이가 대놓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같은 말 또 3번 한 거야. 그 다음. 그런데 그날 밤 뭐해? 황수건이 10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대. 누가? 황수건이. 어쩌라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고. 그것도 몇 시에? 10시. 시골에서 10시면 한밤중이지, 그지? 그 다음 보세요. 그는요, 어두운 마당에서 꽤 지르는 소리로, 아, 이댁이 문안서라고 말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문안서는, 문안이 뭐야? 뭐요? 문안서가 뭐야? 니네 모르고 있어. 하면서 들어섰답니다. 잡담 제하고요. 그럼 잡담 했어, 안 했어? 제하고가 뭐야?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너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무슨 말이야? 누가? 황수건이. 잡담 제하고 뭐요? 그래, 이것도 모르고 있어.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누가? 황수건이. 건너방 앞으로 달려들었어. 이거 누구 방이야? 우리 집 방이지, 그지? 황수건 우리 집에 살아, 안 살아? 근데 뭐해? 마치? 뭐,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지. 자, 넘기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고 갑니다. 성북동 앞에 어르시고. 성북동에다 그냥 밑줄만 그으세요. 성북동. 자, 성북동에다 밑줄 그으시고 써놓으세요.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라고 하나 쓰시고요. 힘내서 해. 작품의 공간적 배경, 작가 이태준이 실제 거주하던 지역, 콤마 찍고요. 현재는 행정구역상 서울이지만 1930년대에는 사대문 바뀌었음. 서서 해. 파이팅. 자,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요. 한 대 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뭐라고 써야 돼? 1인칭 서술자라고 쓰시고요. 콤마 찍고 작품 내부야 외부야?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다른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 콤마 찍고요. 황수건을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써놓으세요.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물. 쓰는 거는 그냥 정리해 주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볼 줄 알아야 돼. 어느 장면에 무슨 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왜냐면 말한 것처럼 말장난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주체만 바꿔놔도 이건 틀린 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거 주체 정확하게 잡으세요. 그 다음 봐. 자,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미추세요.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미추시고요. 써놓으세요. 성북동에 대한 성북동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이 나타남. 사대문 밖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 라고 하였답니다.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미추세요.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미치시고요. 일반적 시골의 모습 1. 일반적 시골의 모습 1. 싫으면 서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시겠죠? 또 시냇물 소리에다 미치시고요. 요소 2. 쏴하는 솔바람 소리 미치시고요. 요소 3.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미치세요.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그다 써놓으세요. 자연적 요소 때문에 시골로 여기는 게 아님. 자연적 요소에는 환경적 요소도 있는 거죠. 환경이나 자연적 요소 때문에 시골로 여기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바로 황수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인공이죠. 그죠? 그다 써놓으세요. 주인공이라고 하나 쓰시고 그만 찍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바보스러운 인물로 세상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바보스러운 인물로 천성은 비록 착하지만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함. 그만 찍고요. 하나 더. 학교 급사. 나중에 나옵니다. 학교 급사. 신문, 보조, 배달부. 참외 장사 등을 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끝내 함께 살던 아내마저 떠나가게 됨. 아시겠죠? 그런 인물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미치세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미치시고요. 이게 뭐요? 써놓으세요. 성북동을 시골로 인식한 진짜 이유죠. 성북동을 시골로 인식한 진짜 이유입니다. 그는 그 앞에 오르시고요.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라는 것을 드러냈고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 물들, 조그만 지름길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주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서술자가 황수건을 본 후 처음 느낀 인상.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거기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미치시고요. 시골과 서울의 공통점 하나 쓰시고요. 서울과 시골의 공통점. 대처에서 미치시고요. 큰 대자에 고쳐자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큰 거 도해지 써놓으세요. 도해지 서울 같은 곳이겠죠. 여기서는요. 대초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미치세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미치고요.
서울의 특징.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미주세요. 못난이가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 미시고요. 시골의 특징.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띈답니다. 그리고 또 흔히 그 앞에 걸으시고요.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태고는 아주 옛날 사람처럼 그 우둔하고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님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치를 돋워주는 것이다. 가로 달으시고요. 그럼 뭐 하다는 거야? 아, 여기 그지같이 시골이네. 이런 느낌이 아니면 참 순박한데 이런 느낌이야. 후자 쪽이죠? 정신 차리시고요. 그다음 가로신 분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황수건에 대한 황수건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라고 써놓으세요. 그만 찍고요. 이태주는 일상적인 사소함에 패배당하는 인물형을 잘 그려냄. 독자가 패배당하는 인물에게 연민을 느끼게 하며 동정하는 시선을 보내게 함. 이 소설 역시 주인공 황수건에 대한 시선을 연민과 동정, 긍정적 시선을 유도하여 휴머니즘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자, 대표적인 복덕방. 요 하나만 간단하게. 복덕방 주인공이 누구야? 안초시입니다. 안초시인데요. 딸이 안경화예요. 이 안초시는요. 젊었을 때 그래도 경제활동을 좀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력 여력이 있다가 나이 먹어서 뭐해? 모든 걸 다 거의 다 내려놓고 잃어요. 그런 안초시가 항상 꿈꾸는 게 뭐냐? 한방입니다. 내가 지금 약간 이렇게 좀 초라해졌지? 하지만 난 뭐해? 한방에 다시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덕방이 요즘에 뭐야? 부동산, 그죠? 중개업소예요. 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고 있는 서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쏠쏠하게 뭐 한다는 거야? 사람들 기생 여자들도 있고 이렇게 방구해주면서 나름대로 실속을 챙기는 인물이야. 하지만 안초씨는 이 서참이를 부러워하지 않아. 왜? 저까지 푼돈 벌어서 얼마나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얘가 실상은 자긴 지풀도 없어서 맨날 이 복덕방에 와서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신세지면서 기거하거든. 그러던 이 안초씨에게 한 번의 기회가 와. 예를 들면 저쪽 해안가 쪽에 A지역하고 B지역이 있는데 A지역이 쉽게 말하면 항구가 들어서는 부지로 선정이 된다는 소문이 들어. 얘가? 그래서 이걸 들은 안초씨가 뭐 한 거야? 바로 이거다. 이게 바로 로또다. 내가 거기 땅을 빨리 선점하면 뭐 하는 거야? 나중에 항구가 들어서게 되면 뭐 하겠어? 가격이 상승하겠지. 그래서 자기 딸 안경화를 갖다가 설득해서 뭐 하는 거야? 돈을 얻어내.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 근데 1년이 지났는데 항구가 들어선단 말이 없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한 거야? 다른 갑이라는 사람이 그 A 땅을 먼저 알고 산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정보를 들어보니까 A가 아니라 B의 항구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거짓 소문을 쓱 흘린 거야. 그 거짓 소문에 낚인 게 바로 안초시예요. 자기는 로또인 줄 알고 샀더니 아니라 꽝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안경과 딸하고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은 뭐에 안초시는 결국 뭘 선택해? 자살을 선택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태준의 스타일은 어떤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어쨌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에 좀 잘 적응 못하고 약간은 좀 엉뚱한 것 같으면서도 뭐랄까 뭐 일제강점을 살아가는 모습이 약간 불쌍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사람들은 아우 얘 뭐야 바보야 아우 저리 가 이런 거보다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안 됐네 이런 쪽의 시선으로 자꾸 유도를 한다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여기 지금 나온 달밤의 황수건도 물론 못났죠. 못났지만 지금 이 서술자의 시선을 보면 뭐해? 순박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하다는 거죠. 이런 시선을 좀 부각시켜서 황수건이 아우 얘 바보야 너 저리 가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아유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쪽의 시선이 더 크다는 거예요. 보시죠. 정신 좀 차려봐. 오케이 보시죠. 자,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 10시나 되어서 우리 집에 찾아왔답니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요, 꽥 지르는 소리로, 이댁이 문안서, 문안에다 비치시고요. 계속 나오죠. 문안이 뭐야? 써놓으세요. 사대문 아닙니다. 사대문안. 뭐, 숭례문, 돈의문, 뭐 이런 것도 문 있죠? 컴마 찍고요. 당시, 문안이 서울이고, 사대문 밖은 시골로 인식. 그래서 자꾸 시골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면서 들었었답니다. 잡담을 제하니까 뭐야? 딴소리는 안 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딴소리는 안 하고 마치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너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누가? 황수건이요. 자기 집도 아니면서 그죠? 그 얘기입니다.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자, 이것도 빨리 보고 다시요. 누가 말을 더듬죠. 그죠? 이걸 통해서 또 역시 뭘 할 수 있어? 좀 못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누가? 서술자가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소문을 들은 거죠. 성북동으로 이사 왔는데 사실은 서대문 안쪽에 있다가 이리로 이사 왔다는 걸 들었나 봐요. 그 다음 한데요. 보니 합비는 안 입었으되 합비가 뭘까? 이 단어 알아야겠죠. 그죠? 합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누가? 황수건이. 신문을 들고 왔다는 거죠. 신문 배달부였대요. 딱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나름 직업이 신문 배달부겠거니라고 누가 서술자의 눈에는 그렇게 비춘 거죠. 그렇소? 신문이요? 라고 뭐해? 서술자가 말한 거죠. 그러자 황수건이 아이고 그런 걸 사흘이나 건너 쪽에 가 찾았습죠. 제가. 그럼 뭐 한다는 거야? 뭐 황수건은 서술자의 집을 찾고 있었는데 며칠 만에 찾은 거야? 사흘. 사흘이 며칠이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3일 동안. 그럼 이걸 봐도 뭐 하는 거야? 이 도시가 지금 말한 성북동 얘가 살고 있는 동네가 대도시야? 아닌데도 이 정도 오래 걸렸다는 건 못났다는 거죠. 그죠? 좀 더 보세요. 하니 신문을 방에 들여뜨리며 그런데쇼 왜 이렇게 쬐끄만 집을 사고 와겠쇼? 갑자기 나한테 뭐라 하기 시작해? 질문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그래도 사대문 안에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삽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알았더라면 이 아래 큰 기와집도 많은 거립쇼. 그러니까 나름대로 큰 기와집도 있었는데 자기한테 진작에 말했으면 뭐 하는 거야? 더 큰 거? 아니면 더 좋은 거를 구해줄 수도 있지 않았냐? 이 얘기죠. 그렇대요. 그 다음 한데요. 말이 이거 황당스러워서 유심히 그의 생김새를 내다보니 누가? 서술자가. 이 말하는 게 좀 이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하고 봤다는 거예요.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머리로 돼. 누가? 황수건이.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뭐야? 뼈가. 그죠? 골격이 크다래요. 그런데다가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래요. 짱구 대가리는 아시죠? 앞이 납작하고, 그죠? 약간 앞이 납작한 앞장구도 있고, 양옆이 납작한 옆장구도 있죠. 그죠? 머리 한쪽에 좀 약간 뭐 눌렸다고 말해야 돼? 그런 거. 이거 뭐야, 이거? 소설에서 이런 거 뭐라 그래? 인물에? 좀 더. 앞에다 살을 넣으면, 묘사는 무슨 묘사? 외양 묘사. 아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해야 되는 거죠. 쓰는 건 이따가.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제가 수고했습니다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 희죽거리며 머립시오. 이게 제 업인뎁시오. 그죠? 약간 말하는 게 분명히 모자른 것 같은 느낌이죠.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았다는 건 뭐야? 또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목을 길게 빼어서 방안을 쭉 살핀답니다. 그러도 이거 남의 집을 이렇게 살피는 것도 되게 실례인데, 그지?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자기소개하네. 하고 인사를 붙인답니다. 나도 깍듯이 내 성명을 댔답니다. 아, 저는 누굽니다. 그는 또 싱글벙글하면서 대개 개가 없구먼입쇼. 갑자기 또 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라고 한대요. 아직 없어. 하니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십시오. 뭐야 또 갑자기 훈수를 두고 있지, 그지? 개 같은 거 뭐해? 키우지 마세요. 한대요. 왜 그렇소? 아직 넘기지 말고 왜 그렇소도 웃기지, 그지? 왜? 서술자의 태도가 중요하지, 그지? 에이, 봐봐. 냉정하게 니네 같으면 황수건 같은 애가 니네 어떤 사람이 집에 와갖고 뭐해? 문 두드려서 열어줬더니 갑자기 안방에 쑥 들어와. 들어오더니 뭐 한다는 거야? 아, 여기가 저 서울 어디서 그 이사 오신 그 집이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것도 말하다가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아, 근데 여기 개는 안 기르십시오? 아, 개 기르지 마세요. 근데 뭐라 그러겠어? 나가라고 해야지.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뭐 하고 있어? 왜 그랬어? 계속 뭐 하고 있어?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죠. 이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황수건에 대한 태도가 뭐 한 거야? 특이한 거죠.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긍정적 시선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그려지는 거죠. 갑니다. 저 문안 사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대깁쇼 한 대입니다. 본이 앞에르시고요. 합비에다 미치시고요. 자, 이거는 일본 말입니다. 써놓으세요. 일본 말로 상호는 어떤 가게 이름, 상호가 찍힌 겉옷을 지칭, 뭐 요즘 말하는 뭐 인터넷 같은 거 할 때 뭐에 KT나 아니면 SK 뭐 그런 유니폼 찍은 거 아니면 택배 아저씨들, 그지? 맞잖아. 무슨 택배 하면서 조끼 같은 거 입잖아. 그런 걸 갖다 합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이 합비는 안 입었으되 뭐에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였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요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일단 당시 사회상 선 하나 찍으시고요. 뭘 할 수 있어? 신문 배달부는 합비와 같은 옷을 입었다. 근데 황수건은 안 입었다는 거죠. 그만 찍고요. 또 하나. 황수건이 신문 배달을 하고 있는 처지이지만 합비를 안 입은 모습에서 정식 직원이 아님을 짐작. 그렇소, 신문이요? 아, 이런 걸 뭐에 사흘이나 저 건너 쪽에 가서 찾았습죠. 미치고세요. 사흘이나 저 건너 쪽에만 가서 찾았습죠. 제 얘기 미치시고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죠. 첫 번째 뭐 하는 거야? 써놓으세요. 신문 배달을 하는 황수건이 배달할 곳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
배달할 곳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 컴마 찍고 선 하나 찍으시고요. 뭐라고 써야 돼? 어리석음. 컴마 찍고 하나 더. 제기가 뭐야? 제기랄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뭐야? 비속어죠. 그죠? 써놓으세요. 비속어를 사용하여. 문학에서 비속어를 쓰면 무조건 뭐야? 생동감, 현장감입니다. 써놓으세요. 비속어를 사용하여 생동감과 현장감 부여. 하더니 신문을 방에 떨어뜨리며 그런뎁시오. 그런뎁시오 앞에 이러시고요. 왜 이렇게 쬐끄만 집을 사고 와갭시오? 아, 내가 알았더라면 이 아래 큰 기와집도 많은 거립시오. 가로다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써놓으세요. 처음 보는 나에게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황수건의 특징. 좋게 말하면 뭐 하는 거야? 진짜 천진난만한 거죠? 뭐 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좀 나쁘게 말하면 뭐 하는 거야? 정말 못났다 이런 얘기죠. 그죠? 아니면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한대입니다. 말이 황당스러워서 유심히 그의 생김새를 내다보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고개 밑주세요.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새를 내다보니. 미치시고요. 왜 이렇게 본 거야? 써놓으세요. 황수건의 말과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일반적인 사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안 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얘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유심히 봤다는 건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 다음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앞에 이러시고요. 빡빡 깎은 머리로 돼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고 그런데다가 이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랍니다. 가로다시고요. 그 대가리에다 또 역시 밑집으시고 비속어죠. 아시겠죠? 비속어 썼으니까 아까 했으니까 얘기 안 하고. 자, 가로치면 뭐라 써야 돼? 중심 인물인 황수건의 외양을 묘사하여 주인공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을 반영. 자, 이 내용으로 보면 어떻다는 거야? 머리가 엄청난 큰 대두라는 거지. 거기다가 뭐야? 옆에 짱구래. 그러니까 뭐야? 잘난 건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런 인식을 약간 간접적으로 반영한 거예요. 그렇소 앞에 이러시고요.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소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희죽거리며 말입시오. 이게 제 업인뎁시오.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안을 살핀답니다. 방안을 살핀다에다 미치시고요. 또 역시 뭐에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저는 입쇼.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 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하네. 하고는 인사를 붙인답니다. 나도 깎듯이 내 성명을 했대요. 그는 또 싱글벙글 하면서 대갱 개가 없구먼 입쇼. 자, 대갱 개가 없구먼 입쇼 미치시고요. 황수건의 화재 전환이라고 써놓으세요. 아직 없소. 그까짓 거 두지 마십시오. 한대요. 왜 그렇소?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엔 입쇼. 아직 가로 안 닫았어. 보세요. 신문 보는 집엔 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신의 생각을 뭐하고 있어?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죠. 이것이 재미있는 말이랍니다. 누구의 생각이야? 이거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내 생각이죠. 그럼 서술자가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 거지. 이거 재밌는 놈일세? 이런 얘기잖아. 그 다음, 왜 그렇소? 그러니까 또 역시 뭐 하는 거야?
황수건에게 뭘 느껴요? 자꾸 호기심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끊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 어떻게든 계속 이어가고 있죠. 하고 또 물었다. 아, 이 뒷동네에 은행소에 댕기는 집애입쇼. 망하지만한 개가 있는데쇼. 아,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야죠. 왜? 맞괴물라고 덤비는 거립쇼. 한답니다. 말 같지 않아서요.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냈답니다. 자, 여기까지 가로 닫으시고요. 여기까지 일단 먼저 정리하고요. 자, 앞에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신문 보는 집애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여과 없이 드러낸 건데 그냥 그렇다 치고. 밑줄 보세요. 이거 재밌는 말이다 하고 나는 밑줄 치고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표출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왜 그렇소? 왜 그렇소에다 밑줄 치고요. 써놓으세요. 서술자가 황수건에게 던진 질문으로 못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화를 단절하기보다 호기심을 바탕으로 이어가는 상황. 컴마 치고 하나만 더 쓰세요. 그럼 황수건에 대한 인식이 어때?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긍정적이죠. 긍정적이니까 대화를 이어가겠죠. 그죠? 간단하게 하나만 쓰세요. 뭐라 써나? 수건에 대한 긍정적 인식. 아시겠죠? 하고는요, 또 물었답니다. 아, 이 뒷동네에 은행소에 댕기는 집애입쇼. 망하지만한 개가 있는데쇼. 아,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야죠. 왜? 막 깨물려고 덤비는 거립쇼. 한답니다. 밑줄 보세요.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답니다. 밑줄이고요. 그럼 말 같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거 보면 뭐 하는 거야? 황수건의 말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사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뭐예요?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나도 알고는 있다는 거죠. 맞잖아. 지금 계속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 이해가시? 그런데도 이어가는 거. 그러면서 나는 웃기만 한 거 보니까 이 웃음은 뭐 하는 거야? 좋아서 웃는 건 아니겠지, 그지? 그냥 하하, 아하 이렇게 웃는 거겠지. 그는 더욱 신을 낸다. 그럼 뭐 하는 거야? 그가 누구야? 황수건이지? 그럼 내가 웃으니까 진짜 웃는 게 아닌데, 그지? 그러니까 얘는 더욱 신나서 아싸! 그러면서 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밑줄 신문에 써놓으세요. 황수건의 순박하고 어수룩한 성격으로 상대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함. 상대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함. 자,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치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나와 황수건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 첫 번째입니다. 콤마 찍고요. 하나 더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나의 심리 첫 번째라고 쓰시고요. 나의 심리 첫 번째 선 하나 찍으시고 수건을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는 중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는 상황. 그 다음 보시죠. 그놈의 개는 아까 말한 은행소의 개겠죠? 그저 한번 양떡을 먹여대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뭔가 복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면서 주먹을 부르대는 걸 보니 부르댄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뭔가 그죠? 뭐 분노를 떤다, 치를 떤다 이런 얘기지. 야단스럽게 떠들썩거리다 이런 얘기예요.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 반비례로 작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아까 머리는 되게 컸던 거죠. 반면에 손목이라든가 팔목은 되게 가늘고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체구가 되게 약한 거죠. 머리만 쓸데없이 큰 거고. 가느다라테입니다. 어서 고날텐데 가 자시오. 고날테가 뭐야? 앞에 한 글자만 넣어봐. 뭐요? 피곤할 텐데 가서 자시오. 뭐요? 주무시란 얘기지. 하니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선생님 참 이 선생님 편안히 주무십시오. 저희 집은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십시오. 하더니 드디어 돌아간다는 거죠. 그는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 오는데도 9시가 지나서야 신문 배달에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며 들어섰대요. 이것도 지금 뭐 할 수 있어? 이튿날 저녁이니까 다음날에 또 신문 배달을 한 거지. 그 다음에 집을 알고 오는데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야? 집 찾는데 며칠 걸렸어? 사흘 걸렸잖아. 이제 집을 알았잖아. 그러면 지금 집 찾는데 알았는데도 9시가 지나서야 왔다는 건 뭐 했다는 거야? 제 시간에 못 돌렸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문 배달이라는 자기의 직업에 대한 뭐 하는 거야? 기본적인 투철한 소명의식이라든가 직업의식이 없는 거지. 신문 배달에 왔습니다 하고 소리쳐 치며 들어왔대요. 오늘은 왜 늦었어? 또다시 내한 질문을 하지. 물으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죠 라고 한대. 앞에 보고 난 다음에 넘길게요. 보세요 그 앞에. 아 그놈에게 그저 한번 양떡을 먹여야 돼야 할 텐데 하고 주먹을 부르대는데 미치주고 부르대는데 이건 어휘니까 써놓으세요. 거친 말로 야단스럽게 떠들어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친 말로 야단스럽게 떠들어대다. 손 앞에 오르시고요.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랗다. 가르다시고요. 뭐야? 황수건에 대한 외양묘사 두 번째죠. 황수건에 대한 외양묘사 두 번째. 어서 고날텐은 아까 말했죠. 피곤할 텐데 가서 자시오 하니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선생님 참 이 선생님 편안히 주무십시오. 저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십시오. 하더니 돌아갔답니다. 그는 이튿날 저녁 미치고세요. 집을 알고 오는데도 9시가 지나서야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못난 황수건이 신문 배달일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신문 배달에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며 들어섰답니다. 오늘은 왜 늦었어? 미치고세요. 오늘은 왜 늦었어? 자 역시 써놓으세요. 수건과의 대화를 즐기는 서술자의 모습입니다. 서술자의 모습. 물으니 자연 그럽죠?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낸답니다. 자기는 워낙 이 아래에 있는 삼산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는 것. 이것도 웃기죠, 그죠? 뭐가 웃겨요? 질문한 건 뭐야? 오늘 신문 일찍 와야 되는데 집을 몰랐던 건 사흘 전이니까 그렇다 쳐. 어제 그 집을 알게 됐잖아. 근데 오늘 왜 늦었어?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잖아. 한자성으로 뭐야? 동문서답일 수 있겠죠. 그죠? 자, 좀 더 보세요. 있다는 거.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배달이 아니라 보조배달이라는 거. 그럼 이걸 또 할수 뭐예요? 신문 배달 업계에서도 원배달이라는 게 있고 보조배달이라는 게 있는 거네. 그지? 또 저희 집에 양친과 형님 4회와 조카 하나와 저희 4회까지 식구가 7이라는 거. 자기 갑자기 뭐예요? 네, 가족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또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묻지도 않았잖아. 자기 이름은 황가인데다가 목숨 숫자하고 세울 건자의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란 수건이라고 놀려서 성북동의 가가호우마다 노란 수건 하면 다 자기인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그죠? 이날도 뭐해? 어서 그만 다른 집에서 신문을 갖다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대요.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 하니까 뭐 하는 거야? 그제서야? 맞아.
다른 집에도 갖다 줘야지. 그러고 나간다는 거죠. 우리 집에서는요, 그까지 반편과 무얼 대꾸를 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이게 바로 뭐야? 일반적인 반응이겠지. 그잖아. 나는 그와 짓거리기가 좋았다. 그러니까 또 역시 뭐 써?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지? 맞잖아. 그 다음,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짓거려도 나는 웃음밖에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뜬해지는 것도 좋았다. 자기가 수건과의 대화가 즐거웠던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에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주었다. 받아준 이유겠죠. 그죠?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대. 대답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막혔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뭐라고 말해주지? 이게 막막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기거리를 잘 찾아냈대요. 그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말을 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치엔 좀 안 맞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여과 없이 얘기하는 거 보면 천진난만한 건 분명. 온yor인데도 꿩고기를 잘 먹느냐고 묻고,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 이런 걸 왜 묻고, 소와 말과 싸움을 붙이면 어느 것이 이기겠느냐 등. 아무튼 그가 얘기거리로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하고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 데다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좋게 말하면 이야기하는 소재의 범주가 넓은 거지. 나쁘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도 있겠지만 뭐 하는 거야? 진짜 두서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잖아. 논점이 없다는 거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갑자기 밥 뭐 먹을까요? 이러다가 뭐 하는 거야? 설악산에 눈이 얼마나 왔을까요? 이런 얘기 하다든가. 그치? 그 눈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 하든가. 바다가 갑자기 왜 깊죠? 이런 얘기 하든가. 이해가십니까? 이런 엉뚱하다는 거죠. 그 다음, 하루는요, 나는 평생 소원이 뭐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쓸데없이 질문을 한다는 게 문제죠. 그죠? 사실은 냉정하게 말한다면 너는 신문 보조 배달부, 나는 신문을 갖다가 어쨌든 구독하는 사람. 딱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그는요, 그까짓 것쯤 얼른 대답하기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면서 평생 소원은요, 자기도 원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답니다. 자, 이제 내용 좀만 씁시다. 자기는 앞에 가로 열시고요. 자기는 워낙 이 아래에 있는 삼산학교에서 일을 보다 보니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는 거, 밑줄 그세요.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는 거 밑주시고 써놓으세요. 이전에 학교 급사로 근무하던 상황. 지금은요, 신문 배달을 하나 원 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라는 거, 보조 배달에다가 밑주시고요. 현재 수건의 처지라고 써놓으세요. 저희 집에 양친이 뭐야? 부모님 두 분? 형님, 내외에다 밑주시고요. 내외가 뭐야? 내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안과 밖이란 뜻도 있고, 또는 남녀가 서로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꺼려하는 것들을 내외한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기서 내외는 부부. 써놓으세요, 부부. 또 조카 하나와, 그럼 벌써 5이죠? 저희 내외, 저희 부부, 황수건은 결혼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식구가 7이라는 거.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데다가 목숨 숫자와 세울 건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란 수건이라고 놀려서 비추세요. 아이들이 노란 수건이라고 놀려서 황수건, 노란 수건 일종의 네, 써놓으세요. 일종의 언어유희죠. 그죠? 말장난이죠. 황자가 무슨 황자니까? 누를 황자니까. 그래서 노란 수건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죠. 성북동에서는요, 가가호우하고요. 가가호우가 집집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란 수건 하면요, 다 자기인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1930년대 서울 성북동을 배경으로
못난이라고 불리는 황수건과 서술자인 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전개. 에피소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일화. 아시겠죠? 일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화로 뭐해? 사건이 벌어진 것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은 첫 만남의 사건. 지금 이제 두 번째 만남의 사건이겠죠? 컴마칩 하나 더 써놓으세요. 빠르게 변해가는 세태 속에서도 아름답게 남아있는 인정미의 소중함을 따뜻하게 부각시키는 작품입니다. 어서 빼주시고요. 어서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갖다 줘야 하지 않소? 가로 닫으시고요. 자, 누가 말한 거야? 서술자죠, 그죠? 써놓으세요. 서술자가 수건을 보내기 위해 꺼낸 말이죠.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대요. 그죠? 이 말하기 전까지 뭐야? 나갈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맞아 갖다 줘야죠. 그래서 마지못해 갔다 올게요. 이렇게 간 거죠. 우리 앞에 주시고요. 우리 집에서는 그까지 반편에다 미치시고요. 자, 반편은 쉬운 말로 하면 뭐야? 조금 모자른 사람. 그런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죠. 반편과 뭘 대꾸를 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짓거리기가 좋았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황수건을 대하는 서술자의 태도로 수건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좋아하며 친구처럼 여기는 상황입니다. 콤마 찍고요. 한 가지만. 자,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외부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혹시 성석재 네? 황만근은 뭐해? 이렇게 말했다 할 때 이 황만근도 동네에서 뭐해? 바보예요. 바보.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황만근이 바보가 보통 사람들의 다 뭐에 어떻게 보면 이미지라면 여기 누가 나오냐면 민씨가 나옵니다. 민씨. 이 민씨는 황만근을 갖다가 뭐에 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민씨가 바로 누구하고 비슷한 거야? 서술자 나하고 비슷한 태도죠. 이해가십니까? 황만근은 근데 좀 차이점은 있어요. 보면 황수근은 약간 좀 진짜 바보스러운 거고 황만근은 바보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또 황만근도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름에 약간 어로이가 들어가요. 황만근, 만근이가 뭐 같아? 우리 돼지고기? 황근 이런 식으로 언어 유래를 해요. 이해가십니까? 이 황수건도 뭐해? 황자를 바꿔서 노란 수건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름에서 언어 유도 약간 비슷한 점이고 약간 바보로 취급받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황만근은 바보는 아니고 얘가 바보죠. 아시겠죠? 왜냐면 민씨하고 대화할 때 상당히 그래도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요거는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고 얘는 1930년대거든요.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요거하고 또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연안박지원의 예덕선생전이 있어요. 예덕선생전. 이거는 뭐 바보보다는 이 예덕선생전에 누구 나오냐면 선귤자라는 사람이 선생이에요. 이 사람이 선귤자가 어떻게 보면 민씨하고 그 다음에 서술자인 나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황만근하고 예덕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행수가 나와요. 엄행수. 얘하고 뭐예요? 어떻게 보면 황수건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엄행수도 바보는 아니에요. 다만 이 엄행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똥 푸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천하게 여기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선귤자 밑에 서술자 이 작품의 서술자 선귤자가 엄행수를 굉장히 극찬해요. 그러니까 이 선귤자의 제자가 자목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자목이 어느 날 선생님한테 말해요.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선생님 밑에서 공부 안 하겠습니다. 그러자 선귤자가 왜? 라고 말하자 아니 선생님은 나름대로 학식이 있어서 그래도 도성안에 여러 가지 선비들이나 양반들이 선생님하고 친구하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싫다고 돌려보내면서 아니 저 똥을 푸고 있는 엄행수를 갖다가 예덕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친해지길 바라고 있으니 전 제자로서 너무 창피해요. 그러자 뭐해 선귤자가 그래요 내 제자하지 마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알고 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엄행수는 비록 똥을 푸지만 뭐 하는 거야?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 똥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벌었음에도 화려하게 입지 않고 검소하게 입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지같이 똥만 입느냐? 아니 새해가 되면 사람들한테 예절을 올리기 위해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모든 예를 다 갖추고 그 예가 끝나면 다시 본업인 뭐해? 허름한 옷으로 똥을 풀어 다니고 이 얼마나 근검절약하고 뭐해? 자신이 하는 일에 성실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황수건하고 완전 똑같진 않아요. 아시겠죠? 얘는 진짜 자기 본분을 이진내고 엄행수는 자기 본분을 잘 지키고 황만근도 자기 본분을 잘 지켜요. 다만 황만근하고 황수건의 공통점은 바보 취급을 받는 건 공통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민씨하고 서술자가 뭐해? 그 인물들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는 건 상당한 유사점이죠. 아시겠죠?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앞에 놓으시고요.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 외에는 아무리 오래 짓거리고 나도 한박 웃음으로 뭐에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뜬해지는 것도 좋았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서술자가 황수건을 좋아하는 이유. 서술자가 황수건을 좋아하는 이유. 큰말 찍고요. 사람을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하는 서술자의 모습. 그래서 나는 나 벼르시고요. 나는 무슨 말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주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황수건과의 대화를 성의 있게 진심으로 응대하는 서술자. 어떤 날은요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답니다. 대답이요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막혔대요. 그러나 그는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기거리를 잘 찾아냈대요. 온유월 앞에 버리시고요. 아니 온유월인데도 껌고기를 잘 먹느냐라고 묻고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어요? 아니면 바지를 먼저 입어요? 라고 묻고 소와 말이 싸움을 붙이면 어느 것이 이기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보고 아무튼 그가 얘기하는 취재하는 방면은요 아주 기상천외해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데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하루는요 나는 평생 소원이 뭐냐고 그에게 물어봤더니 그는 그까짓것쯤 얼른 대답하죠. 누워서 떡 먹기요 라고 하면서 평생 소원은 자기도 원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가로 닫으시고요. 고개 밑죽으세요.
원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미치고요. 황수건의 소원을 제시라고 써놓으세요. 자, 괄호 닫으시고요. 가로친 부분도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두 사람의 소소한 일상적 대화라고 쓰시고요. 콤마 사회에서 소외된 인간에 대한 작가의 애정어린 시선을 통해 당시 인간적 정이 사라져가는 세태를 비판 세태를 비판하는 겁니다.